자, 우리 또 책 얘기 오랜만에 하기로 했잖아. 지난번에 책 읽은 거 조회수 잘 나왔더라. 그나마. 우리 100 넘으면은 거의 우리는 100만 나온 거잖아. 우리는 약간 많이 빠진 거잖아, 그지? 맞아. 참 우프다 진짜. 우리 이번에 그래서 조승리 작가 책이 이어서 우리가 그때 좀 책도 재밌었고 또 책 읽는 거 좋아하고 하니까 리커넥트라는 책을 너가 추천했잖아. 리커넥트. 장재열 작가의 리커넥트라는 책 우리가 이제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볼 텐데 만져봅시다 일단. 책은 실물? 그럼 나도 만져볼래. 만져봐. 아 이거야? 자, 이게 이제 리커넥트라는 책이야. 조승리 작가 책보다 좀 더 두껍네. 많이 두껍지. 한 100페이지 정도 더 될걸? 질감은 어때? 텍스처. 근데 묵직한 느낌이고 이게 앞편이야? 그게 앞편.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꽤 두껍다. 이렇게 두꺼울 줄 몰랐는데. 300페이지 조금 넘어. 근데 점자로 페이지를 말하자면 점자 페이지는 얼마나 되나? 딱 151. 아 진짜? 152 이래. 절반이구나. 311페이지 나와 있어. 그러면 여기는 그냥 저스티 재단이 나오고 바로 이 페이지에 보면 차례 나오거든. 그 전에 뭐가 있나 보다 그러면. 막 그 불필 여러분 아시잖아요. 뭔가 여기에 서명하라고 있는 요런 거? 그런 것도 있어? 이런 거. 요런 것들이 좀 있고. 두껍다. 책 그냥 느낌만 봤을 때 무슨 색일 것 같아? 그러면 너는 표지가 뭐가 써져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만약에 표지에 뭐가 있다라고 그림 설명 이런 게 돼 있는 책도 있지만 그런 게 없는 책들도 있으니 그냥 나는 바로 차례로 들어간 책들이 주로 많지. 이 책 같은 경우 내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 띠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왜냐면 띠지 같은 거는 모를 수 있으니까. 그렇지. 당신의 인생에도 동굴로 들어가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어때? 공감돼? 유튜브로 말하면 썸네일 같은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지. 공감돼? 아니 읽어보고 모르겠어. 그러면 다음 거. 장재열 상담가가 인생의 동굴에서 걸어 나온 100명에게서 발견한 생의 전환점을 만드는 연결의 힘에 대하여. 근데 길긴 한데 사람들이 궁금하겠다. 동굴 나왔다니? 궁금해질 포인트는 있네 기본적으로. 읽고 나서 좀 어떻게 연결돼? 어느 정도 연결되지. 이런 내용들이 막 써 있어. 그렇죠. 그리고 놀라운 게 추천사를 누가 썼는 줄 알아? 누구야? 지드래곤. 승리 아니고? 이 책을 만들면서 어쨌든 우리가 이 개념 자체, 고독이라는 개념, 고립이 된 개념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에이 뭐 이런 걸 읽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추천했다고? 그치. 읽을 가치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든 거네. 그렇지. 어떻게 보면 우리도 추천사를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사실 책 출판의 기획을 하고 있었잖아. 그 우리가 생각했던 책 구성과 좀 비슷했다. 비슷하지. 이런 점이 있었어. 어떤 부분이? 일단 중간중간에 코너 속 코너가 들어가 있어. 맞아. 코너 속 코너. 테라피라고 하는 그치. 우리는 이제 코너 속 코너로 부족 인터뷰를 그렇지. 생각을 했다면 이분은 어떤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지 그걸 약간 테라피로 만들어줘서 직접 이제 본인이 한번 해볼 수 있게 만든 그거가 약간 우리 구성하고 되게 비슷하다. 나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 이야기를 끌고 가는 힘이 있다. 내러티브 만드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 재밌어. 중간중간에 시작하는 것부터 애인 얘기가 막 나오지 않나. 시작부터 전 여친 얘기로 시작해. 그렇지. 전 여친 X된 이야기로. 이분이 아마 우리랑 나이가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결혼 안 하셨겠지? 아직 안 했어. 그러니까 전 여친 얘기 해도 되겠지? 이 책에 나오잖아. 뭐 결혼 안 했냐고 물어보는 맞지. 끝에 나오잖아. 전 여친 얘기로 시작을 한다라는 거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나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렇지. 얘기다. 워낙 많아가지고. 왜냐면 나에게는 늘 지금 연애가 첫 연애니까. 뭔 개소리야! 근데 이제 그 전 여친과의 대화를 통해서 전 여친이 이제 화두를 던져주잖아. 그렇지. 그게 난 너무 좋았어. 기억나? 문구? 문구 기억 안 나. 오래 걸려. 고립은 상태다. 상태다. 고립은 그냥 그 순간의 상태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고립만 되는 사람도 없고 고립이 안 되는 사람도 없다. 그냥 고립은 그 순간에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상태다. 라는 게 나는 가장 인상 깊었어.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근데 왜 계속 고립 얘기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프롤로그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 고립이 처음에는 외딴 섬에 떨어진 외딴 섬에 남은 사람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했다면 서울역 환승역에 있는 개인 누군가라고 바뀌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런 개념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나름대로 개념을 쉽게 설명하는 장점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고립이라는 게 진짜 특수한 사람만 겪는 게 아니라 나도 고립을 겪을 수 있고 너도 고립을 겪을 수 있고 누구에게도 고립을 겪을 수 있고 모두가 다 고립을 겪을 수 있는 거다. 은둔과 고립을 구분하자라는 얘기를 하더라. 그치. 그 개념들을 얘기한 게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고립
해 있다라고 하면 약간 히키코모리 막 이렇게 좀 얘기하는데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은둔형 외톨이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도 고립을 겪고 있을 수 있다라는 그 관점. 난 그게 너무 기본적으로 일찍 읽으면서 그럴 수 있네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고립에 대한 그런 새로운 각도를 전달하는 게 나는 너무 괜찮았던 책이었던 것 같아. 나는 또 좋았던 게 그 테라피 중에 되게 많은 테라피들이 나오잖아. 근데 그 중에서 엽서에 단점을 먼저 쓰고 그렇지. 그 내용 있었지. 타인에게 그 관점을 바꿔달라고 한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하는 내 단점을 써. 나는 회의실 예약해놓고 그것도 까먹는다. 아직 오늘 회의실 제가 예약해놓고 까먹었거든요. 근데 웃긴 비하인데 말하기 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런 거 잘 까먹는다. 이런 거를 쓰면은 이거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줘. 이제 그 사람이 그걸 보고서 이거는 좋은 관점으로 바꿔서 얘기하는 거. 잘 까먹는 거의 좋은 관점은 고민이 없지 않을까. 약간 이런 관점으로 바꾼다든지. 그렇게 관점 바꾸기라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 나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볼까 말까를 고민하는 분들한테 프롤로그 한번 읽고 뒤에 에필로그를 한번 읽어보면 이 책에 이런 각이 있겠구나. 또 이 책을 읽어볼까 말까를 딱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에필로그를 Q&A, 자신에게는 Q&A로 마무리했더라고. 그치. 그래서 이 사람 참 구조화,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포인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을지, 듣고 싶어 할까를 잘 아는 사람인 것 같다. 두 번째 책이더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첫 책은 마이크로 리추얼이라는 책인데 그것도 베스트셀러였대. 근데 확실히 두 번째 책이니까 뭔가 더 탄탄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무엇보다 그냥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100명에게서 발견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 진짜 궁금한 사람 있어. 누구? 갑질 스타트업 기억나? 기억나지. 갑질 스타트업 대표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 상담, 그 피상담자. 너 아니지? 그래서 난 난가 걱정했는데 나보다 더 큰 회사 하셨던 거 같아. 또 마지막에는 정보들도 전달하잖아. 어디 서울에 어디 가시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줘서 실용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깊이 그 사람들의 내용을 읽어보고 한번 곱씹어봐도 의미가 있는 책이 아닐까 싶어서 한번 굴러보게 된 거지. 기억에 나는 뭐 문구나 혹은 뭐 에피소드나 이런 거 있어? 나는 제가 써놓은 건데 잠시 내가 지금 찾아보면 나 이렇게 이 책에 난 밀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립은 나이나 소속, 성격, 재산의 많고 적음과 무관합니다. 또한 내 인생의 가장 초라한 순간이든 화려한 순간이든 상관없이 찾아올 수 있지요. 이 부분이 그래. 나도 지금 고립을 겪고 있지 않지만 맞아. 우리는 언제나 고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그 생각들을 한번 좀 하게 한 책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이 문장이 난 좀 많이 기억이 나요. 나는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진짜 관계는 아름답지 않아도 되는 관계에서 온다 라는 말이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예전부터 많이 이야기했던 건데 연인 간에도 처음에는 뭔가 되게 잘 보이려고 하잖아. 그렇지, 아무래도.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본 모습이 드러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연극은 언젠가 끝나기 마련이다 말이지. 왜냐면 연극은 끝나는 시간이 있잖아. 연극이 평생 가지 않잖아. 그것처럼 정말 진정한 관계는 내가 굳이 아름답지 않아도 되는 그런 관계에서 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고립이 되는 이유가 아름다워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담 느껴지고 사람 만나는 게 그래서 고립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에 한 말은 뭐냐면 마음이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희망의 증거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 희망의 증거. 그 희망의 증거는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뭐 반려동물일 수도 있고 혹은 뭐 그냥 사물이나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떤 그러한 희망의 증거를 계속해서 만나려고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 너에게 희망의 증거는 뭐야? 난 너야. 이 책, 좀, 사람들의 이야기, 시시콜콜한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읽어봤으면 좋겠어. 나는 사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 나는 어떤 책을 읽을 때 개념을 잡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집을 탑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딱 머리 생각하는 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근데 좀 사람들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 되게 나에게 흥미롭게 다가오기도 하고 새롭게 다가오기도 하고 핸드폰을 두고도 핸드폰을 거의 안 쓰는 사람도 있구나 뭐 들어서 약간 귀납법적 사고인 거지. 어떤 경험이나 근거를 통해서 올라오니까 연역을 좋아하는구나. 난 연역을 좋아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야 이걸 동의하고 읽어주는 사람들, 이 얘기가 진짜 살아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한 번쯤
올해가 지나도 내년이 지나도 당분간은 이런 이야기들 계속 하게 될 맞아. 사회를 맞이하는 부분이 있겠구나. 그리고 약간 청년들 얘기도 하면서 나중에 어른들 얘기도 맞아. 중간에 있잖아. 그런 얘기들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좀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책이라서 읽어봤으면 좋겠어. 확실히 요새 사회가 점점 이런 사회다 보니까 이런 메시지들이 더 잘 통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 부족들이 다 어울려 사는 사회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 맞아. 딱 그 내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포인트다. 여러 부족들이 나오다 보니까. 다음에 또 우리 책 얘기 재밌다. 재밌네. 이거. 약간 레귤러하게 가자. 그렇지. 이 책 안 읽더니 이제 좀 읽네. 책 좀 읽어놔야겠어. 이제 좀 사람 같이 대화할 맛이 나네. 아니, 마흔 되니까 이렇게 되더라. 다음에 또 읽을 책 너가 골라. 알았어, 내가 골라서 다음에 또 읽어보자. 오케이.